선생님 제가 문법을 하나 틀렸어요. 그냥 하나 틀려 그냥. 그게 나아요 진짜. 형강을 인강처럼 해버리면 이건 이도저도 아니에요. 아예 아침부터 그냥 와서 네. 거의 집에서 잠만 자는 거. 그냥 학원에서 죽치고 있어라. 합격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이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그러면 영어도 인강 들으시는 분, 또 형강 들으시는 분 이런 분들이 있는데 먼저 인강을 어떻게 들어야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인강을 웃긴 게 저는 인강을 찍는 사람인데 인강을 저는 잘 못 봐요. 네. 왜냐면 저는 솔직히 약간 와이프도 맨날 하는 얘기가 오빠 ADHD 같다고. 근데 그거는 전혀 저는 부끄러운 게 아니고 본인의 성향이라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인강은 일단은 본인이 인강이랑 안 맞는다. 절대 아예 시작도 하지 마세요. 안 맞으면. 근데 이제 맞는다는 전제에서 보면 네. 저도 다른 선생님 강의를 어쩌다가 보게 되면 솔직히 배속을 해요. 배속을 하고 배속도 사람마다 배속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1.8배속이 맞아. 저는 제 강의는 보니까 1.4배속 정도가 맞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또 빨라버리면 힘들고 네. 그래서 한 1.4배속 정도. 그리고 인강에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뭐 인생의 쓴 얘기 이런 거 해주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끼리끼리 논다는 말 있잖아. 떨어져가지고 패배자들 모여가 인생 한타 강사 욕하고 세상 욕하는 인간 다 모여있어 거기 하면은. 반대로 저런 얘기를 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스킵해서 넘길 수 있다는 거. 그게 최대 강점. 그리고 인강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인강은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잖아요. 맞아. 거꾸로 말하면 언제 어디서나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간과 장소를 되도록이면 정해서 들으셔야 돼요. 저는 형강을 들어보진 않았지만 형강은 좀 어떻게 해야 좀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해요. 형강 같은 경우엔 보통 학생들이 좀 표현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아예 들어가서 거의 사는 것처럼. 네. 특히 이제 강남에 공무원 학원들이 많지 않은데 우리 해커슨도 강남에도 있잖아요. 네. 강남에서 전 시작을 했었고 교통이 좋다 보니까 학생들이 6시 반, 7시부터 와요. 그때부터 와서 하루 종일 있다 10시 반, 11시 이때 문 닫을 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강을 인강처럼 해버리면 이건 이도저도 아니에요. 형강은 아예 아침부터 그냥 와서 네. 거의 집에서 잠만 자는 거. 그래서 뭐 고시원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잠만 자는 식으로 해야지 그냥 학원에서 죽치고 있어라. 그냥 학교 생활처럼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보다 더 오래 있죠.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학원은? 우리 학원 보통 스케줄이 우리 학원은 아침 6시에 오픈을 해요. 아침 6시에 오픈을 하지만 이제 그때부터 수업이 있는 건 아니고 가장 빠른 수업이 7시 20분부터 시작하는 게 보통 하프 모의고사. 그래서 1시간짜리 수업하고 보통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으로 오전 수업. 네. 밥 먹고 2시부터 6시까지 오후 수업. 저녁 수업은 요즘에 별로 많지는 않은데 만약에 저녁 수업이 있는 경우에는 한 7시부터 10시 혹은 10시 반까지. 이제 수업이 없을 때는 지금 말한 부분들은 다 자습으로 활용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떤 게 잘 맞는지를 먼저 파악해서 선택하고 쭉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금액적인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죠. 맞아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하고 밥 먹으면 하루에 차비 이래저래 한 3, 4천 원. 그리고 밥 먹는 거 5, 6천 원. 근데 예를 들면 5, 6천 원도 없어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죠. 밥 먹는 것만 거의 하루에 15,000원, 2만 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하루 이틀도 물론 부담스럽지만은 한 달, 2달 이렇게 쌓이면은 이거는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진짜 부담되네요. 학원비도 있죠, 또 책값도 있지. 맞아. 이제 저는 영어 이 교재 추천을 좀 받고 싶어요. 영어 어떤 게 교재? 좀 좋은 교재인지? 제가 사실 다른 선생님 교재를 제가 많이 보진 않았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좀 요 분야에 있는 선생님 교재를 살펴는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기본서에선 차별점을 두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기본서는 좀 비슷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기본서는 비슷비슷하고 이제 기본서 아래 생기초를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좀 학원마다 혹은 선생님마다 강점이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또 선생님마다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생기초 부분은 제가 해커스여서 그런 게 아니라 해커스가 잘 돼 있어요. 왜냐면은 해커스는 또 영어에 워낙 정평이 나 있는 학원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따라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그런데 이제 기본이 넘어간 이후에 심화 및 특화된 교재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가 좀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 부분들을 다른 학원의 선생님들 교재들이 좀 많이 채워서 진행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문법 문제는 이론이 갖춰지고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포인트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그때는 이제 양치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 양치기를 통해서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가 구분되는데 네. 그 양을 쳐주려면 제가 보기엔 최소 500문제 이상.
근데 그 500문제 이상만 문법으로 꾸려진 강의가 교재가 우리 학원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학원들 보면 제가 특정 뭐 어디 학원 어떤 교재라고 명칭은 얘기는 안 하지만 아마 제가 얘기하는 거 대충 이해 가실 거예요. 500개 이상의 문법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 교재들로 두 앞에 부분이 완성됐다라고 하면 그때 한 번 정도만 돌려주세요. 이걸 또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제가 문법 트렌드 뭐라고 요즘에 문법이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막 선생님 제가 문법을 하나 틀렸어요. 그냥 하나 틀려 그냥. 그게 나아요 진짜. 그거 하나 틀려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문법을 돌릴 수 있는 교재들이 좀 특화된 게 좋고 그 다음에는 어휘들은 이건 진짜 좀 호불호 같아요. 어휘는 학원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하게 기출보카로 컴팩트하게 진행하는 게 좋고 네. 그리고 뭐 땡동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 뭐 보카 3000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은 어휘를 집어넣었어요. 왜냐면 7급은 이제 올해를 마지막으로 영어 시험 더 이상 안 보는 거 아세요? 7급은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지방직 서울시까지 해서 더 이상 이제 7급 공무원 영어 시험은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가 많이 어려워질 필요가 없어요. 국회직이나 법원직 같은 경우에는 아예 타겟을 따로 해서 그것만 따로 빼세요. 안 그러면 구급분들이 너무 불필요하게 어려운 어휘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기 형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건 제가 신경 안 쓰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선식 영단어를 아주 싫어합니다. 이거는 제 어휘에 대한 철학과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잘못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제 철학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철학이 잘못됐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제 철학이니까 경선식의 방식으로 어휘를 외우면 외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불필요한 거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머릿속에. 그리고 가장 문제, 독해가 안 돼요. 아까 독해는 제가 뭐가 돼야 된다고 했냐면 예측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단어를 봤는데 그걸 보고 이거는 예를 들면 penetrate, 관통하다, 뚫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보고 penetrate, 펜으로 뚫어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서는 독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걸 듣기로 가면 듣기로는 완전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듣기에서는 그거는 언급조차 할 필요가 없는데 공시가 듣기가 없다 보니까 이게 된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안 되진 않아요. 왜냐면 어휘를 아예 안 외우는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근데 저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이외에 본인의 이름을 달고 나오는 공시의 영어 선생님들의 어휘 교재는 대부분은 볼만은 해요.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컴팩트하게 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좀 어떤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인데 어휘는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어휘를 수업을 듣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그래요. 왜냐면 저도 어휘를 상당히 외웠다고 생각할 때 다른 선생님이 어휘 강의를 봤어요. 네. 저는 심지어 지금도 윤정호 선생님의 생기초 어휘 강의를 보고 있어요. 제가 그 어휘를 모르겠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휘의 깊은 내공을 저는 알기 위해서 보는 거긴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저도 윤정호 선생님이 얘기해서 알게 된 건데 네. tend to 알죠? tend to. 뭐뭐 하는? 그냥 얘기해 이 새끼야 뭘 물어봐 이 경향이 있다. 근데 경향이 있다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독해에서는 tend to라고 하면 그 경향은 어떤 경향이냐면 비판받는 경향이에요. 그 경향이 있다는 말 자체가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의 방향은 뭘로 가는 거예요 벌써? 그렇죠. 그거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공부해서 알기가 힘들어요. 저도 몰라서 배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어휘 강의를 듣는 걸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펜으로 트로 이런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보지 마세요. 그런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장도 좋다. Winners are made, not chosen 이잖아요. 승자는 만들어진다. 승자는 선택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승자는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공감. 그러니까 제가 수업 때도 항상 학생들 옷에 있는 거 있으면 제가 읽어주거든요. 예를 들어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몰라도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제 중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 weed라고 돼 있어요. W-E-E-D, weed가 뭐냐면 대마초예요. 그걸 알고 입었겠어요? 대마초 입이 있고 거기에 weed라고 써 있는데 근데 원어민 같이 있는 학원이니까 원어민 보더니 야, 쟤 she's crazy라는 거죠. 제가 걔한테 가서 조금 이상한 옷의 의미니까 앞으로는 입지 않는 게 좋겠다 얘기했었어요. 알아요. 맞아. 애들은 더 모를 것 같아. 제가 학생들이 가끔 저한테 음료 같은 거 주면 저는 그거 영어 다 읽는 거 읽어줘요. 의미가 있는 거. 예를 들면 선키스트 같은 경우에 선키스트가 뭔지 아세요? 선, 태양이 키스를 한 거예요. 키스 받은 거예요.
근데 키스니까 KISSED잖아요. 근데 그 스펠링만 KIST로 바꿔서 발음 나는 대로. 그러니까 태양의 입맞춤을 받았다는 얘기가 오렌지가 뭐 하다는 얘기예요? 당도가 엄청 높다는 얘기예요. 사랑처럼 순수한 선키스트 무가당 페미리쥬.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산 오렌지가 최초로 과일에다가 브랜드를 입힌 거예요. 네. 나중에 그거는 아니지만 캘리포니아산 오렌지를 가지고 주스를 만들어서 뭘 만들어내면 미닛메이드. 1분 안에 착즙하는 공법이에요. 미닛메이드. 네. 이렇게 하면 더 기억 잘 남겠죠. 페노드로 말고. 맞아. 그렇습니다. 예, 또 다음 질문 어떤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요, 구독 그거 모를 것 같잖아요. 아유, 영상 만드는 사람 다 알아요. 여러분 그거 해주시면 진짜 힘듭니다. 도움 많이 받으셔서 공무원 영어 좀 해답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